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구동을 해 보시면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뭐 일부 아이콘들은 앞서 설명을 들으셨던 안사와 유사한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좌측에 있는 패널이라든지 하단에 있는 뭐 셀렉션과 그리고 뭐 뷰 관련된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안사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보면 모델을 임포트 한다거나 리절트를 임포트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모델을 한번 임포트해서 추가적으로 GUI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쿠스의 인풋과 아웃풋 파일 중에 먼저 지오메트리에서는 아바쿠스의 인풋 파일을 한번 임포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브라우저 내에서 실제 모델의 어떤 세팅 상태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집중 하중 그리고 분포 하중에 대한 아바쿠스의 인풋 파일에 있는 여러 가지 인풋 데이터들, 로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어떤 엘리먼트의 정보, 프로퍼티의 정보, 그리고 뭐 재질 정보, 그리고 컨택에 대한 정보들까지 인풋 파일을 임포트함으로써 포스트 프로세서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모델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상단 메뉴바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인서트라는 기능 내에서 내부에서 PPT 파일을 만든다든지 혹은 어떤 주석을 통해서 맥시멈 데이터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면 내에서의 어떤 결과들을 확인하기 위한 컴플레인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탭에서는 현재 어떤 결과를 저희가 이 화면상에서 디스플레이 시킬 건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의 결과를 디스플레이 시킬 건지에 대한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 결과 파일을 같이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오메트리를 불러드렸던 임포트라는 탭에서 지오메트리 창 옆에 있는 리절트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보면 동일한 폴더 내에 동일한 모델 파일과 결과 파일이 같은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결과 파일을 불러 들어올 수 있고요. 먼저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해석 파일 자체가 두 개의 서브 스텝을 가지고 여러 개의 타임 스텝을 가지는 형태로 결과가 해석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고 이 스테이트는 특정 스테이트를 선택을 해서 결과를 불러오거나 혹은 특정 스테이트를 전체를 불러오고 나서 추후에 해당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스테이트를 삭제하거나 하는 기능도 메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모델에서는 전체 스테이트에 대해서 선택을 한 후에 각각의 디포메이션과 스칼라 그리고 벡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불러드릴 건지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고 스케일 팩터 부분, 이 변형 형상 자체가 모델의 크기나 변형 정도에 따라서 트루 스케일로 1대1 스케일로 볼 건지 혹은 오토 스케일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모델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변형을 과도화시켜서 보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마이세스 스트레스를 그냥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저희가 리액션 포스 부분을 벡터로 한번 보는 형태로 해서 모델을 불러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체크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 물리량 자체를 불러 들어오겠다는 옵션이고요. 이때 리드 버튼을 누르시면 모델의 어떤 결과 파일을 불러들인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디폼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실제 모델 자체가 하중이 아주 큰 상태는 아니지만 모델의 어떤 그 스케일 팩터를 가해서 약 한 500배 이상의 어떤 변형 정도를 보여주는 형태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프린지 결과를 추가를 한다든지 혹은 리액션 포스에 대한 벡터 형태를 추가를 한다든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너무 작은 사이즈다라고 하면 이 사이즈를 키워서 이런 형태로 모델 내에서 벡터를 컨투어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모델에서 보이는 어떤 맥시멈 값에 대한 결과들을 주석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서트의 어노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해당 기능을 뭐 하나의 엘리먼트 맥시멈 값에 대해서 추가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필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add의 엘리먼트,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스칼라의 센트로이드 펑션의 스칼라 맥시멈이라고 하는 옵션에서 최대 5개, 현재 전체 모델 중에 현재 보고 있는 스트레스 값이 맥시멈 5개까지의 주석을 한 번에 만드는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인서트에 앞서 잠깐 보셨던 프리젠테이션 옵션을 통해서 저희가 플로팅의 리포트, 이러한 파워포인트 서식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서식 내에 간단하게 해당 파일을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리포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어떤 파워포인트 서식을 미리 세팅을 한다거나 혹은 텍스트 파일 텍스트 자체를 여기에 추가를 해서 스트레스 리절트라는 이름 형태로 어떤 기본적인 문서 작업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스칼라 플롯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디포메이션에 벡터 플롯을 추가를 해서 추가적인 페이지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CAE에 대한 저희가 결과 포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CFD에 대한 포스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CFD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루연트에서 사용하는 카스라고 하는 모델 파일과 DAT라고 하는 결과 파일 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메타를 구동을 했을 때에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때